네,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2회고사, 기말고사 파일을 준비할게요. 파일은 두 가지로 녹화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열 단원, 두 번째는 빙하, 그 다음에 수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열 단원에서 열의 이제 응용, 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고요. 이제 열의 응용, 도구에서 어떻게 열의 이동에 관련된 것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공간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도 어떻게 열의 이동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순서는 도구에서 열의 이동, 공간에서 열의 이동, 지구온난화, 열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각각의 경우는 전부 다 예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그 전 시험 범위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열 현상들이 되고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도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교과서 230페이지 펼쳐놓고 준비를 시작하면 첫 번째 도구에서 열의 이동이에요. 230페이지 제가 시청가르치에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230페이지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냄비 속에 뜨거운 것이 있을 것인가 차가운 것이 있을 것인가 물어봤어요. 230페이지 큰 그림에 봤더니 이건 도자기로 된 그런 좋은 그릇인데 뜨거운 물체가 들어있을까요? 찬물체가 들어있을까요? 뜨거운 물체는 찬물체는 중요한 것은 여기 모여있는 이 그릇을 잡고 있는 이 손잡이를 볼 때 이 손잡이가 고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손잡이가 고무로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로 뜨겁던 차갑던 열 이동을 막아주죠. 열 이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잡이에 손이 그릇에 있는 뜨거움이 전달이 안 되거나 혹은 그릇에 있는 차가움이 전달이 안 된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뜨거운 물체가 있는 그릇에 손잡이를 어떤 장갑을 끼고서 이 손잡이를 잡을 때 우리는 여기는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죠. 차단시켜요. 우리는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을 단열이라고 해요. 단열의 뜻은 무엇이냐? 교과서 230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열이 이동되는 예를 직접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231페이지 그림입니다. 231페이지 그림을 보면 전기 다리미가 있는데 전기 다리미는 단열이 잘 돼야 되는 곳과 단열이 되면 안 되는 곳이 있죠. 단열이 잘 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전기 다리미에서 볼 때 전기 다리미는 먼저 열이 있을 텐데 전기가 들어와서 열로 바뀌어서 열이 뜨거워지는 곳이 있을 거고 이 열 안에서 밑판, 다리미의 밑판이 있죠.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이 잘 전달돼야 돼요. 여기는 전도성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열 안에서 밑판 혹은 열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손잡이까지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미는 곳까지 열이 잘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단열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봤더니 단열이 되도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여기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전도가 잘 되는 곳, 열이 잘 통해야 되는데 파란색은 단열이 잘 돼야 될 곳이죠. 그렇다면 손잡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으로 다리미를 만져야 되는 곳은 단열이 잘 돼야 뜨겁지 않고 손이 보호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다리미 밑판은 뜨겁게 열이 잘 전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오븐에서 빵이든 쿠키든 뭔가 구워서 이 오븐판을 꺼내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오븐 안은 보통은 180도 내지 230도, 25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밑판이 열이 전달이 안 되면 쿠키든 빵이 밑에가 안 있겠죠. 그래서 열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즉, 이 판은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것을 바로 장갑 없이 바로 딱 잡으면 손이 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븐 장갑은 단열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도구에서 열을 이용할 때는 결론적으로 단열 현상을 이용해요. 전도가 잘 된다 혹은 전도가 잘 안 된다 모두 다 전도가 잘 되는 것은 열을 잘 이용할 때, 열이 막 잘 들어갈 때, 열이 잘 나가야 될 때는 단열이 잘 안 되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열을 차단시켜야 될 때는 단열이 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열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과 잘 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열이 잘 전달돼야 되는 것은 금속으로 된 부분들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냄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 밑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오븐 바닥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체온계 같은 경우에 열이 잘 전달돼야 체온이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체온계의 구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 231페이지에 있어요. 체온계의 구부는 즉 맨 마지막 부분은 얇은 유리 혹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열 전달이 잘 되고 그래야 액체가 금방 팽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 시험범에서 열 팽창을 배웠었거든요. 그 다음이 232페이지에 있는 공간에서의 열의 이동. 공간에서도 열이 잘 이동이 되고 혹은 단열이 잘 돼야 돼요. 232페이지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좌우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잘 봤더니 이 그림은 TV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창문을 선전하는 것도 아닌데 바로 창문, 바로 위쪽에 있는 냉방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냉난방 겸용장치이지만 냉방할 때 더 효율이 좋죠. 왜냐? 냉방기는 위에 있어야 잘 돼요. 그 이유가 대류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냉방기가 위쪽에 있으면 찬 공기는 저절로 하강, 즉 내려가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방 속에 에어컨이 위치해서 찬 공기가 저절로 잘 내려가도록 해야 이 대류현상의 일부, 찬 공기가 내려가는 대류현상의 일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되는 게 바로 232페이지 그림이에요. 근데 바로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아주 오래된 건물에 밑에 두 개에 있는 이상한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조물을 라디에이터라고 해요. 이런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라디에이터는 어떤 거냐, 여기에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이 금속들이 뜨거워져요. 열 전달이 잘 돼서 뜨거워지면 금속이 뜨거워질 테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주변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면 대류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을 이용해요. 위에 있으면 위가 먼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차가워지게 그 밑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 있는 게 편하고 난방기는 밑에 있는 게 편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2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 밑에 딱 되어 있죠. 난방기, 찬 공기, 먼저 에어컨 볼게요. 232페이지 밑에 그림을 봤을 때 에어컨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바닥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가서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공기는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에어컨이 다시 차게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죠. 대류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바로 230페이지 밑에 가운데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면 난방기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따뜻해지게 만드는 이런 대류현상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어디에 위치됐으면 좋겠냐, 바로 이것을 공간에서의 열의 이동에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를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집 사진이 있는데 그 집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를 찍은 사진을 봤더니 지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단열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단열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단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주로 창문이나 문은 추가 단열이 필요하죠. 추가 단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문이나 문을 추가 단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송도 지역은 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중문이에요. 이중문. 먼저 아파트 현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현관문 있죠. 그냥 현관문. 아파트 외벽에서 나가는 문 말고 여러분들 카드키나 이렇게 딱 대거나 번호 찍는 그 문 열린 유리문 말고 집에 들어가는 문 여는 문 있죠. 그 문 있죠. 그다음에 들어가면 다 미닫이 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문이 여러 개 되어 있으면 단열이 더 잘 될 거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야 단열이 잘 되겠죠. 그래서 233페이지에 보면 적외선 사진이 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에서 에너지 손실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지역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최소 한 5km, 최대 한 13km 위를 날아다니는데 그렇게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이중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왜냐? 높은 곳은 아주 추워요. 영하 30도. 오늘이 2014년 12월 3일이고 어저께가 참 추웠고 오늘은 눈이 왔죠. 오늘 같은 경우 아침 송도 기온이 영하 5도였는데 영하 5도였지만 지상 똑같이 아침에 영하 5도의 이 순간에 지상에서 한 5km만 올라가도 영하 30도에서 영하 50도짜리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런 데를 날아다니려면 안에 있는 승객들이 춥겠죠. 그래서 이중창이 잘 있어서 단열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서 열의 이동을 확인하려고 해도 전부 다 열의 전달, 즉 전도, 대류, 복사를 다 생각하고 단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234페이지에는 세 가지 상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티로폼 상자, 두 번째는 아크릴 상자, 세 번째는 나무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물을 넣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따뜻한 물이 온도가 덜 떨어질까? 이때 가장 단열이 잘 되는 것은 스티로폼 상자겠죠. 단열이 안 되는 것은 나무 상자일까 아크릴 상자일까? 보통은 아크릴 상자가 단열이 조금 더 안 되고 나무 상자가 단열이 조금 더 잘 되고 가장 단열이 잘 되는 것은 스티로폼 상자가 되겠죠. 235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건물의 외벽이 전부 다 외벽이 식물이에요. 식물. 외벽이 식물이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여름철에는 시원하다. 그리고 겨울에는 단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시원하다를 우리 이번 단어 말고 다른 단어까지 확장해서 이용도 된 시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보면 여름철에 왜 시원할까?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가 날아가는 현상, 증산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증산현상이 생기려면 물이 기화돼야 돼요. 물이 기화되려면 당연히 주변에서 열을 뺏어와야죠. 식물에서도 열을 뺏겠지만 벽에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뭇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H2O, 다른 말로 물인데요. 수증기. 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열을 이렇게 뺏어야 돼요. 주변에서 열이 들어야 돼요. 열. 그러면 열이 들어와서 이게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여기는 열을 빼앗기는 거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벽이 식물이면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엔 단열 효과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36페이지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지구온난화가 약간 더 길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 있는 236, 237페이지 그림은 지구온난화에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온실 효과나 지구 현재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은 지구가 현재는 온도가 평형이에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100% 믿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믿어야 됩니다. 먼저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다.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는 온도가 일정해요. 이렇게 지구상에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가 100개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100%가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나가는 에너지도 100%가 돼요. 그래서 지구 대기권에서
온도가 20도였다라고 하면 100%의 에너지를 받아서 21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00%를 또 내보내야 되니까 20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온도가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온도가 일정하다. 즉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 이것이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같은 복사 평형이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용돈을 생각할 때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주신 돈이 용돈으로 현재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이 1,000원짜리 뭔가를 사 먹었을 때 엄마가 1,000원을 주면 10,000원을 가지고 있겠죠. 항상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사 먹었어요. 1,000원 썼어요. 근데 엄마가 1,000원 주네? 오늘 먹을 거 사 먹었어요. 1,000원 썼어요. 근데 엄마가 또 1,000원 주네? 그럼 항상 10,000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러한 형태를 복사 평형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에너지가 같은 거. 우리는 이것이 현재 지구의 상태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일정한 거고 온실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래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요 상태를 제가 지울 건데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과서 그림을 설명해 줄게요. 우리 교과서 그림은 지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가 100%가 들어오는데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쭉 나가요.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70%가 나가고 가서 대같이 내려오는 애가 30%라는 거죠. 이게 온실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는 퍼센트는 안 적혀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100원을 받았는데 70원을 썼어요. 70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가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70원 씀 30원 저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게 될까요? 1030원을 가지고 있죠. 잠시 뒤 또 100원을 받고 70원을 쓰고 30원을 저축하면 10,000원이 있었는데 1030원 했다가 1060원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도 1090원이 되고요. 한 번만 더 하면 1120원이 되겠죠. 점점 금액이 늘어날 거예요. 금액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돈이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열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서 얘가 20도에서 21도로 올라갔어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근데 70이 나갔으니까 21도에서 나갔으니까 100일 때 1도 올라갔으니까 1도보다 적은 온도가 떨어져서 20.3도가 됐다고 합시다. 20.3도가 될 거예요. 30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잠시 뒤에 또 100이 들어오네. 또 100이 들어왔으면 100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1도가 올라가잖아요. 잠시 뒤에는 21.3도가 될 거예요. 다시 또 70이 나가니까 이번에는 20.6도가 될 거예요. 또 100이 들어오니까 21.6도가 될 거고 또 70이 나가니까 20.9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나갔던 거 생각하면 온도가 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과정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가 온난화되는 효과가 바로 온실 효과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 그림을 즉 237페이지 그림을 바로 설명했는데 온실도 똑같아요. 온실도 여기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 유리창 안에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70이 나가고 온도가 올라갔어요. 잠시 뒤에 또 100이 들어와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온도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열이 나가면서 온도가 떨어졌지만 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온도가 약간 더 상승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온실안의 온도도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 지구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쯤 100도, 1000도, 만도 이렇게 높은 온도가 올라갔겠죠. 우리는 아까 전 상태대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온실 효과를 왜 공부하냐? 바로 그림을 봤을 때 237페이지 그림을 봤을 때 지구가 열을 반사하죠. 열을 다시 지표면으로 보내는데 대기권이 반사시켜요. 만약에 우리는 이 지구가 대기권 없음이 되면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대기권이 없다가 지구가 대기권이 생겼어요. 대기권이 생겼을 때 온실 효과가 생기고, 온실 효과가 생기니까 이 마이너스 20도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0도까지 올라가고 10도까지 올라가고 현재 대충 15도 또는 18도 정도 온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온도가 됐을 때 다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은 복사 평형이 생겨서 지구는 온도가 현재 일정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지구는 살만한 곳이에요. 이제 온실 효과가 뭔지 알아서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가 따뜻해진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문제는 이렇게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된 이 이유가 대기권에서 세 가지 기체인데, 먼저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요 세 가지 가스가 태양에서 오는 열이 나아갈 때 잡아주는 요 역할을 요 세 가지 가스가 해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가스를 바로 온실가스라고 해요. 온실가스. 온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실가스가 요 세 가지 가스예요. 물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 알아두고 5개념으로 프레온가스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프레온가스는 온실효과 가스가 아니라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가스예요. 그래서 이건 5개념이기 때문에 알아주세요. 프레온가스는 온실가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실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미약하고요. 프레온가스는 어떤 가스냐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는 배울 거예요. 이런 온실가스, 다른 말로 온실기체, 우리 교과서에서는 온실기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온실기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러면 얘네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또 나타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문제는 현재는 얘네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얘네의 양이 여기에서 증가하면 잡는 양이 증가해요. 요 양이 더 증가하니까 온실효과가 한 번 더 생겨서 지구 온도가 좀 더 올라가요. 이 양이 또 증가하면 좀 더 온도가 올라가요. 그게 지구온난화예요. 교과서 239페이지에 나와 있죠. 교과서 237페이지 밑에 있죠. 바로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냐? 지구온난화는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더 생기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빙하가 녹고 수면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우리 현재 여러분들을 14살인데 여러분들이 30살 되거나 여러분들이 한 40대, 50대가 됐을 때 아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도 더 큰 고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세 가지를 했어요. 도구에서 열의 이동, 그 다음에 공간에서 열의 이동, 지구온난화 열의 이동.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열이라는 단어와 온실 효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 세 가지 구별하기. 응용적인 면에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 바로 냉방기와 난방기의 위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도구에서 열의 이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공부하시면 아마도 이 열 단원의 응용 문제에 제가 낸 열 단원의 응용 문제들에서 충분히 아마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빙하까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